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7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정당행위에 관련된 건데, 여기 7번 보세요.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잠깐 문제 풀기 전에 좀 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후원금을 갖다가 주셨는데, 닉네임인지 아니면 본래 성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인천 씨께서 작은 돈도 아니고 5만 원씩이나 큰 돈을 갖다가 저한테 후원금으로 주셨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공짜로 이 수업을 듣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길에 가면은, 그죠? 이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아니면 뭐, 그런 악기를 연주해도, 버스킹을 해도, 이게 좀, 이렇게 후원금 형식으로 이렇게, 돈통에다가 좀 돈을 넣어드리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그렇게 많이 강의를 올리고 뭐 했는데, 작년에는 조금 이렇게 후원금도 넣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바람이 나서 막 저도 연구를 해갖고 막 강의도 많이 넣어드리고 그랬는데, 작년 한 여름서부터인가 시험이 이제 거의 저기 없을 때인가 그랬어요. 근데 계속 뭐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뭐 의욕이 없는 거야. 내가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업로드를 한 6개월간 쉬었어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몇 개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분께서 이렇게 큰 돈을 주셔갖고, 이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강의를 하나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지금 와서 무슨, 출세를 하겠어. 내가 지금 와서 무슨, 뭐 박사가 되겠어. 아니면은 지금 와갖고 무슨 변호사가 되겠어. 그죠?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평생 살면서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 얼마 있으면 이제 60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내가 이 젊었을 때 공부했던 이런 지식들을 갖다가 그냥 썩히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진양성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저기를 했었어요. 이 강의를 하다가 또 후원금도 주시고 하니까 또 기쁘고 그렇더라고요. 또 재미도 있고, 어쨌든 사람이 돈 가는데 마음 간다고 이렇게 또 후원금을 주시고 하니까 아까 저녁 시간 때 아주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자랑을 했더니만 그래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여러분들에게 뭐 그래요, 여유주 있고 하신 분들은 뭐 학원 강의는 뭐 몇백만 원씩 펑펑 쓰면서 뭐 이 강의 공짜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으시는 분들, 그죠? 그러면 조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 강의 20분짜리 30분짜리 녹음하는데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이거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갖고 이게 영상 녹화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함이 정인천 씨라고 나왔는데 이분이 뭐 닉네임이 인천인지 아니면 인천에 사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큰 돈을 이렇게 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분들도 공부하다가 좀 도움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그 후원금도 좀 이렇게 좀 주시고 하시면 좋죠. 뭐 모르겠어요. 뭐 예전에는 제가 990원 뭐 이렇게 후원금 거기다가 올려놨는데 뭐 숭변 공부하는 사람은 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뭐 글쎄요, 뭐 학원 수업 이런 거 보니까 뭐 제 잘난 척이 아니라 저보다도 훨씬 엉망으로 강의하면서도 뭐 수강료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업로드가 되어 있는 게 영상 수가 총 2600개예요. 쇼트 영상 포함해갖고 그 쇼트 영상하고 그 영상 재생 목록에 가면은 각 시행처별로 법원행정고시, 뭐 변호사 시험, 경찰 승진, 뭐 검찰직 많이 강의들이 있어요. 그거 골라서 들으세요. 내가 만약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부족하다. 그러면 위법성 조각사유 쭉 골라서 들으시면 되고, 일부러 그래서 영상 하나에는 한 문제만 넣어놨단 말이야. 여러 개를 다 넣어놓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귀찮으니까 어떻게 그냥 영상 하나에서 하나에 1번부터 40번까지 그냥 셀이 박아놓았단 말이야. 난 그렇게 하지 않아. 귀찮더라도 무조건 영상 하나에는 한 문제만 들어간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제 수업의 특징이에요, 그게. 대신 자세하게 설명한다.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잔소리가 길고 고맙다는 거, 너무 고마워서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7번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7번 정답은 2번이거든요. 자, 그런데 2번은 좀 이따 설명하고 답만 표시해 놓고 동그라미 1번부터 봅시다.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거든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일반적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법 조문에 보면은 이 정당행위는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조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형법 제20조를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자, 여기 조금만 계셔봐. 여기다가 적어볼까? 형법 제20조입니다. 자, 형법 제20조. 제20조 정당행위. 그죠?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죠? 그거 설명하기 이전에 그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형법 이거 빼고, 자, 우리 형법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는 형법 제20조부터 해서 24조까지거든요. 자, 이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고 있어요. 타이틀을 달아볼게요.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그 다음에 제21조 자 정당방위, 그 다음에 제22조 오리 두 마리, 오리처럼 생겼잖아. 이게 꼭 생긴 게, 그죠? 오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두 마리. 자, 오리들 어떻게 하죠? 호숫가에 가면 오리들, 가까이 가면 오리들 막 도망 잘 가잖아, 그죠? 그래서 피난, 자, 바로 긴급 피난. 난 그렇게 해서 암기했어, 이 조문의 숫자는. 그래서 오리 두 마리가 호숫가에 가까이 가면 사람 피해서 막 도망가잖아. 그래서 22조 긴급 피난을 머릿속에 넣어두셔. 자, 그 다음에 제23조가 뭐야? 바로 자구행위죠. 자구행위. 그 다음에 제24조는 뭐야? 24조 같은 피해자의 승낙이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위법성 조각 사유는 우리 형법에서는 제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요 네 가지를 갖다가, 그죠? 5개죠. 총 5개죠. 둘, 셋, 넷, 5개. 이 5개를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칙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시험에 나온 것은 제20조 정당행위가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자, 그거와 더불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볼 때 무작정 위법성 조각 사유 이건 정당행위다, 이건 긴급피난이다 이렇게 막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요건이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까다로운 순서. 가장 요건이 까다로운 순서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좀 내려가자. 요거. 자,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순서는 뭐냐면은 정당방위가 제일 까다로워요. 정당방위, 그죠? 정당방위가 제일 까다롭고, 정당방위를 적용했는데 정당방위에 흠결이 생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긴급피난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긴급피난으로 따져봤는데 긴급피난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은 자구행위로 가셔야 되겠죠. 자구행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돈 관련된 거죠. 그죠? 금전,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청구권 보존과 관련된 거가 바로 뭐다?
자구행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누가 100만원 빌려갔는데 우연하게 길에서 딱 봤는데 그놈이 100만원 빌려간 놈이 돈 떼먹고 도망치는 중이야.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공항에서 딱 붙잡아 갖고 너 이 새끼 내 돈 주고 외국 나가, 딱 붙잡을 수 있겠죠. 자, 요런 경우, 그죠? 요런 경우에 체포죄가 되지 않고 자구행위로 본다는 거죠. 어쨌든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구행위까지 따져봤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제20조 정당 행위로 가는 거야. 정당 행위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작정 막 이거는 정당 행위다, 이건 긴급 피난이다, 이거는 정당 방위다, 이게 아니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요건이 까다로운 순서를 적어봤는데 정당 방위를 적용해보고, 자, 그것이 정당 방위가 아니라면 긴급 피난에서 요건이 흠결이 생기면 자구행위로 가시고, 정당 방위도 긴급 피난도 자구행위도 다 되지 않아. 이런 경우는 뭐로 가야 돼? 정당 행위로 가요. 20조. 근데 우리 형법에서는 20조를 맨 앞에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정당 행위를 맨 앞에 20조에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잖아. 지금 여기 써져 있잖아. 정당 행위가 맨 앞에 있잖아, 지금. 그죠? 정당 행위가 맨 앞에 있단 말이야. 근데 순서 적용할 때 어떤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적용할 때 순서는 어떻게 된다? 정당 방위를 제1호로 적용해보고, 가장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것이 흠결이 있다면 긴급 피난으로 가시고, 긴급 피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자구행위로 가고, 그거마저 갖추지 못했다면 바로 정당 행위로 가라는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20조부터 해서 23조까지는 위법성 조각사유 세트를 머릿속에 꽉 박아 놓으셔야지 돼.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정당 행위는 깨끗하게 하자. 정당 행위는 그러면 우리 조문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자, 여기다 타이프 한번 쳐볼게. 정당 행위. 정당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어쩐다는 거야? 업무로 인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다음에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어쩌다는 거야?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죠?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얼뜻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르단 말이에요. 법령에 의한 행위라는 것은 뭐겠어요? 예를 들어 범죄자가 있는데 경찰관이 체포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 전부 다 법령에 의한 행위죠. 그러니까 업무로 인한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행위들, 이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요게 문제가 되는 거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자, 그래서 이 시험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요거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요게 가장 관건이 되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에 어느 정도의 판단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명확하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뭐뭐뭐뭐다 라고 규정하고 있진 않아. 그냥 형법 제20조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이렇게만 말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어떤 기준이나 잣대가 없다는 건 아니야.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위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행위나 어떤 동기의 목적의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라든지, 아니면 법익보호나 이런데 법익 침해의 어떤 균형성, 그 다음에 긴급성, 그 다음에 기타 어떤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있었는지 어떤 보충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보자면은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은 정당성이라든지, 그죠? 행위의 정당성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위의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익의 균형성이라든지,
균형성이라든지 또 긴급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보충성, 뭐 이런 거를 따져본다는 거야. 그 여부의 잣대가, 그죠? 여부의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본다? 행위의 정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이런 것을 골고루 따져보고, 자, 그리고 가장 메인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사회 윤리라든지 아니면 통념에 비추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용인된다,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대법원에서 83년도에 판시한 내용인데, 국가 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다 이렇게 또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그것을 좀 더 명쾌하게 판시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행위라는 것이 뭐 적극적으로 뭐 용인된다든지 아니면은 권장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좀 알아두세요.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야. 우리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할 때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하는데, 길 갔는데 어떤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면서 침을 찍찍 뱉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른의 입장에서 야, 너네들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길거리에서 교복 입고 이렇게 담배 펴도 되니?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담배를 뺏어갖고 부러뜨리고 꿀밤을 한 대 딱 때렸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뭐 경찰관이 가서 그래 당신 여기 이 학생하고 뭐 얼마나 친하다고 꿀밤 때리고 그래, 당신 폭행죄야, 잡아가야 되겠어 하고 현행범 체포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바로 그런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본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떤 그 훈계하는 고등학생들, 담배 피는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는 게 적극적으로 용인되거나 권장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것도 아셔야 돼.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옛날에 경찰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당시 1999년이었었어요.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같이 경찰 공부하는 친구가 뭐 동생인데, 나보고는 맨날 선주씨 그렇게 했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근데 이제 잠깐 자기가 옷 좀 갈아입고 온다고 자기 집 앞에서 잠깐 좀 기다려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갔다 오세요. 나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얘가 집에 갔다가 오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놀이터 앞에서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어디 갔나 이 사람이 왜 빨리 안 오지 하고 그 사람 집 근처에 놀이터에 딱 가보니까 웬 중학생들을 갖다가 담배를 피고 있었나 봐요, 그 중학생들이. 그 친구가 갑자기 딱 오더니 너네 중학생이 여기서 왜 교복 입고 담배 펴 하더니 뺨때기를 한 20, 30대를 후리갈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개씨 도대체 이 학생들 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끼들 나쁜 놈들이래. 길거리에서 교복 입고 담배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런 거 신경 쓰면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만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더라?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선주씨 법에도 이런 놈들 혼내주라고 다 나와 있대. 그게 어떤 규정이 그렇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이걸 들먹이면서 보여주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는 요 규정을 보여주면서 이런 담배 피고 이런 불량 청소년들 때리라고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때리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용인이나 권장된다는 것은 아니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훈계하는 그 행위가, 그죠? 큰 도를 지나치면 안 돼요. 단순하게 그냥 뭐 꿀밤 한 대 때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깨를 살짝 밀었다든지 요 정도는 괜찮지만은 뺨때기를 20, 30대를 후리갈겨갖고 볼에 빨갛게 멍이 든다든지 코피가 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것은 폭행죄가 되겠죠. 그죠? 정당행위로 볼 수 없겠죠. 그죠? 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어떤 통념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죠? 어쨌든 뭐 그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해 용인될 수 있다, 요 정도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뭐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게 정답인데 봅시다. 정당 행위의 요건인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참작할 뿐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야. 그래서 보시면은 정당 행위에 따로 긴급성이라든지 보충성이라든지 상당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따로 정확하게 규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명문으로. 그래서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잣대가 있다라고 판사들이 판시한 내용, 판례를 가지고 어떤 기준점과 판단점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볼 때 그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아닌지의 여부, 뭐 긴급성이라든지 보충성이라든지 자 이런 상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살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그 뒤에 내용이 틀렸어. 자, 그 내용 역시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요 뒷부분이 틀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래야 되겠죠. 의미한다가 아니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래야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2번과 관련된 판례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 준비된 거 한번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2017도에 2760, 자 2017도에 2760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우리 형법의 독특한 규정으로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위법성 조각사유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례 원문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야, 이거. 되셨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있죠. 자,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여기까지는 맞다 그랬잖아, 나도. 그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자고 나하고. 자, 이 뒷부분. 자, 뒷부분에 보면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적법한 수단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죠? 아까 전에 문제에서 보듯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그죠? 여기 한번 보자. 그래서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되셨고 이제 또 한번 보자고.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한번 가볼까?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시면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로서의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자,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자, 그 행위가 범죄로서의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꿀밤 한 대 정도 때리는 거, 어깨를 살짝 한번 밀치는 정도, 이 정도 갖고는 폭행죄로 보진 않겠죠. 그 담배 피는 고등학생들에게 뭐 꿀밤 한 대 살짝 때렸어요. 아니면은 뭐 어깨 한번 살짝 밀면서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그걸 뭐 폭행죄라든지 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바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 그죠? 아까 꿀밤 한 대 때렸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래요? 그 어깨 한번 툭 친 정도? 이 정도 갖고는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아니다고 보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봅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 아래서 한 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의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 그렇지, 맞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죠? 고등학교 길 가는데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길가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의 입장에서 야, 너네들 미성년자가 이런 거 담배 펴도 되냐? 술 마시고 담배 펴도 되냐?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꿀밤 한 대 때리거나 어깨 한번 툭 민치는 정도, 이런 것은 바로 그 행위가 범죄로서의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어떤 큰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넘어서 갖고 뭐 예를 들어서 그 고등학생들 갖다가 뺨때기를 20, 30대 후리 갈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발로 까갖고 뼈를 부러뜨린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처벌 정도의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할 정도의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 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툭 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냥 담배를 뺏어 갖고 뭐 부러뜨리고 그냥 꿀밤 한 대 줬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것을 도를 지나쳐 갖고, 그죠? 폭행죄가 될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구창을 날렸다든지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렸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되지, 이거는. 그죠? 그래요. 어쨌든 뭐 요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정답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자, 우리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거기서 말하는 여기 보시면 실효성이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까지는 요구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죠? 그게 정답 처리의 단서가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형법 조문 제20조 정당행위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죠? 나는 예전에 수험생활 할 때,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25년 전인데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이런 거 머릿속에 달달달 외웠거든요. 매일마다 써보고 매일마다 읽어보고. 예. 어쨌든 경찰관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형법 제20조부터 해서 23조까지는 머릿속에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돼요. 예. 뭐 그런 거가 빈약하면은 업무 수행하는데 좀 피곤하겠죠. 그죠? 예. 어쨌든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요건이 까다로운 순서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무작정 위법성 조각사유를 마구잡이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다면은 일단 정당방위를 적용해봐. 정당방위라는 것은 조문이 어떻게 나와 있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성이 있어야지 되고, 또 뭐가 있어야지 돼? 바로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어야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것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지 되겠죠. 또 상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키워드는 뭐냐? 이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게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부정대 정해관계고, 긴급피난에는 그것에 상관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뭐라 그래야 돼? 부정대 정의건 정대 정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데에서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로또 당첨되는 정도의 정당방위 적용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정당방위야 하고 막 그러는데 정당방위 이렇게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찰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정당방위 된 사례가 손을 꼽습니다. 자,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정당방위를 적용해 봤는데
그것이 흠결이 있어. 그러면 뭐로 가라? 긴급 피난으로 가시고, 정당방위 긴급 피난도 적용이 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은 바로 자구행위로 가는데, 이 자구행위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요건은 뭐예요? 청구권 보존행위란 말이야. 그래서 뭐와 관련이 있어야지 된다? 돈과 관련이 있어야지 돼요. 청구권과 관련이 있어야지 돼.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은 시켜줘야 되겠는데 마땅한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가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정당행위는 뭐라고 나와 있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그거를 적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위법성을 조각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나 소나 마구잡이로 다 위법성 조각시켜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건을 뭐로 가지고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그 처벌을, 그죠? 처벌할 정도의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었죠? 그죠? 제가 좀 적어볼까, 내가? 자, 적어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다 적어보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자, 여기에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은 뭐다? 처벌 대상이 될 정도가 아니어야지 됩니다. 자, 여기 적어볼게요.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다, 그러한 행위를 갖다가, 꿀밤 한 대 때리는 행위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권장은 아니라 그랬었죠? 그죠? 적어 드릴게요. 그것도 적극적 권장이나 아니면 적극적 용인 또는 권장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가장 머릿속에 좀 여러분들이 담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은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용인이나 권장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복 입고 담배 피는 고등학생, 어른의 입장에서 훈계한다고 꿀밤 한 대 정도 때리는 건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깨를 툭 밀은다든지 꿀밤을 한 대 딱 줬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아는 사람처럼 뭐 뺨때기를 20, 30대를 후리갈긴다든지 발로 까갖고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팔을 부러뜨린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거는 폭행죄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자, 어쨌든 뭐 요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 이 수업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신경 써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뭐 아까 후원금 주신 정인천 씨, 예, 정인천 씨, 그죠? 예, 저한테 이렇게 보냈네요. 정인천, 26년 합격 이렇게 해서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보냈는데, 닉네임이 정인천인지 아니면 이름이 정인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 이렇게 좀 저한테 이렇게 좀 저기 하시면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 근데 그냥 공짜 마인드로 그냥, 근데 보니까 내가 이분은 내가 합격할 것 같은 생각이 왜 드냐면은, 뭐든지 적극성이 있어야지 돼. 우리 사회에서 적극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뭐가 있죠? 돈이죠? 그죠? 자, 돈을 준다는 얘기는 뭐야? 좀 뭔가를 제대로 해달라는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늦은 시간에도 영상을 만들어서 드린단 말이에요. 응? 뭔가 좀 고맙다, 감사의 표시도 하고 싶고, 뭔가 의욕이 생긴단 말이야. 참 고맙네. 그죠? 비록 뭐 저기 하지만 근데 큰 돈이야. 야, 뭐 다른 사람들은 공짜로 강의 듣는데 이 사람은 봐봐, 이렇게 저기 넣어주잖아.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다 똑같아. 돈 가는데 마음 가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게요. 그죠?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